안녕하세요. 전기전자 담당 김놓고입니다. 예, 오늘 저희 섹터 쪽 2022년 리서치 전망 보러 진행할 거고요. 제목은 소소한 수요의 나비 효과라고 정했습니다. 사실 이 제목을 정하는 데까지 조금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었는데요. 일단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올해를 돌이켜서 생각해 봤을 때 스마트폰 출하량이 좋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뭐 반도체 공급 부족 이슈도 있었고,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공장 셧다운 이슈도 있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삼성전기를 비롯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모바일에 특화되어 있는 종목들의 분기 실적이 최대 실적을 갱신한 경우가 굉장히 잦았어요. 그래서 이런 원인들이 뭘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수많은 수요 저변이 확대되지 않았을까라고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고요. 그거에 이제 대표격인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이번 내년 전망에 하나의 데이터로 조금 삼자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차트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요 IT 수요 제품의 대표격인 스마트폰이랑 PC, TV에 플러스 이번에 저희가 웨어러블까지 같이 합산한 기준으로 보면은 작년에 1% 정도의 역성장이 있었고 올해가 21년도 올해가 8% 정도 성장을 해서 꽤 높은 성장률을 보였고요. 22년도에 같은 경우에는 7% 성장률이니까 올해와 버금가는 성장률을 시현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요 IT 3대 제품 외에 웨어러블 디바이스라는 어떤 그 새로운 급성장하는 출하량이 늘어나는 디바이스가 생겼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합산해서 IT 수요의 절대량을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해당 관련해서 패키지 기판이나 MSC 같은 쪽들 수요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패키지 기판 쪽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업데이트를 드리겠습니다. 네, 웨어러블 기기 출하량을 조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IDC나 카운터포인트 같은 조사기관에서 이어웨어 그리고 워치, 리스트밴드 해가지고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집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해당 데이터 같은 경우에 2018년도에 보시면은 사실 합산 기준으로 2억 대가 조금 될까 말까 정도의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2021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합산으로 5.6억 대까지 지금 나오고 있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6.8억 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년에는 이제 7억 대도 또 훌쩍 넘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제 보시면은 이어웨어 저희가 이제 TWS라고 적어놨는데 추루 와이어리스 스테레오죠. 그래서 이제 블루투스 이어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쪽 기기 출하량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를 했고요. 실제로 다른 IT 주요 제품이랑 비교해 봤을 때도 스마트폰이 이제 14억 대 조금 레벨이죠. 그리고 PC가 3억 대, TV가 2억 대니까 올해 기준으로 이미 PC와 TV의 합산 출하량을 증가하는 정도의 규모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웨어러블 기기 출하량 증가가 분명히 IT 수요 저변을 확대시켜줬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웨어러블 기기 같은 경우에 수혜 부품군들을 생각해 보면 당연히 대표적으로 비메모리를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비메모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에 수반되는 패키지 기판이나 MLCC의 수요에도 긍정적인 요인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IT 세트 업체들 입장에서도 해당 디바이스들의 매출 증가나 이익 기여가 조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격인 주요 IT 세트 업체인 애플과 삼성전자의 실적을 통해서도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웨어러블이랑 홈 앤 액세서리는 매출 카테고리를 따로 주고 있죠. 그래서 2018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해당 매출 비중이 8%가 채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15% 언저리에 있죠.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매출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들이 확인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IM 사업부가 있는데 그 IM 사업부에서 휴대폰 매출액을 제외한
매출. 그래서 이제 태블릿이랑 웨어러블 같은 것들이 이제 같이 포함되어 있는 매출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해당 매출액 같은 경우가 지금 굉장히 급속도로 증가하는 것들이 보이실 거고요. 실제로 비중 같은 경우에도 2018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10%가 채 안 됐었는데 지금은 20%를 훌쩍 넘는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고무적인 것은 이러한 그 휴대폰 외에 매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이 구간에 영업이익률이 유지 및 개선되는 흐름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다라는 얘기는 실제로 해당 디바이스들이 수익성, 영업이익 기여도도 좋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그로스도 잘 나오고 영업이익 기여도가 좋은 제품이라면 당연히 세트 업체들 입장에서도 해당 디바이스에 대해서 아무래도 프로모션을 걸고 그리고 그 출하량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이 출하 부진에도 불구하고 IT 컴포넌트 업체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는 하나의 근거 중에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출하량 증거, 수요 조변 확대가 있을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을 차후에도 많이 봐야지 실제로 IT 업황을 읽는 데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패키지 기판 쪽 말씀드릴 거고요. 웨어러블 디바이스도 패키지 기판에 당연히 긍정적인 요인을 주는 한 요인이고 저희가 사실 2019년 하반기부터 패키지 기판 업종에 대해서는 지속 추천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2019년부터 올해 2분기, 3분기까지를 놓고 봤을 때 글로벌 패키지 기판 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이 정말 하나같이 다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매출액 자체도 늘고 있고 그리고 가격도 같이 올라오면서 수익성 개선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기판 중에서도 어느 쪽이 좋냐라는 건데 저희가 이제 FCBGA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인텔의 CPU나 아니면은 최근에 이제 GPU 같은 것들에 많이 들어가는 기판인데 사실 우리나라 업체들은 이 FCBGA 많이 속해 있지는 않아요. 근데 FCBGA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RF양 SIP나 FCSP, FCBOC도 같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에서 보시면 아시겠죠. 그래서 이 RF양 SIP 같은 경우에는 이 차트상에서는 지금 모듈로 분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쪽도 뭐 5G 기반으로 굉장히 출하량이 좋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FCSP는 주로 이제 스마트폰용 AP 에 들어가는 것들인데 이쪽도 지금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FCBOC랑 FCSP를 합산한 것이 지금 보시면은 패키지 기판 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요. 거의 절반 가까이가 FCSP와 FCBOC인데 이 FCSP와 FCBOC가 우리나라 업체들의 주력 제품입니다. 그래서 삼성전기, LG노텍 FCSP 잘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덕전자, 심텍 같은 중소형 기판 업체들 같은 경우에 디램에 특화되어 있는 FCBOC를 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패키지 기판, 특히 뭐 FCBGA 중심으로 일본 및 대만 업체들만 좋을 것 같은데 사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 업체들도 RF양 SIP나 아니면 FCSP, FCBOC 쪽으로 굉장히 잘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숫자도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말씀드릴 부분은 내년 이제 삼성전자 스마트폰 출하량과 전체적인 스마트폰 출하량에 대한 전망인데요. 저희는 내년에 삼성전자가 기저효과로 인해서 성장률이 가장 좀 높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 유독 스마트폰 출하량이 부진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AP 문제 등 반도체 공급 부족 이슈에 조금 더 많이 노출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번 3분기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상위 5개사 중에 유일하게 전년 동기 대비 역성장하는 회사가 삼성전자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내년에 이런 기저효과를 활용해서 그로스가 되게 세게 나올 거라고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제 점유율이 약간 하락하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이러한 점유율 하락의 기저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반도체 공급 부족이나 아니면은 베트남이랑 인도의 생산 공장이 셧다운되는 이슈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때 정말 안 좋았을 때는 16%까지 점유율이 빠졌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생산 차질이나 이런 것들이 정상화되고 나서는 또 가파르게 다시 회복되는 모습들이 보이고 같은 구간에 샤오미나 오포, 비보 같은 업체들은 점유율이 또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브랜드 인지도 자체를 잃은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중국 업체들의 점유율이 많이 확대됐냐라는 건데, 중국 업체들은 화웨이의 빈자리를 굉장히 잘 차지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차지하면서 높은 그로스가 나왔고요. 실제로 지금 2021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의 글로벌 전체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과 중국 업체들의 성장률을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아웃퍼폼을 하고 있죠. 근데 이러한 아웃퍼폼 때문에 올해 2021년 연간으로 그로스가 굉장히 높게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러한 높은 성장률이 역기조로 작용하면서 2022년 같은 경우에는 그로스가 굉장히 덜 나올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동기간 7% 정도의 그로스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삼성전자 출하량 반등 조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삼성전자 출하량 자체가 반등이 잘 나와야 우리나라 부품 업체들 의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들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2분기부터 삼성전자 출하량이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이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MLCC 쪽이랑 카메라 모듈 쪽 간단하게 업데이트 드릴 텐데요. 사실 지금 최근에 MLCC 쪽 모멘텀 축소에 대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수출 데이터 같은 경우가 전년 동기 대비 역성장으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일본의 무라타나 타이유드 같은 업체들의 수주 잔고 데이터가 전분기 대비해서 감소하는 모습이 확인이 돼서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건 기존의 2018년도에 피크아웃 하던 때와 지금은 좀 다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근거는 그때는 굉장히 심한 쇼티지가 발생이 됐고 가격 상승이 동반됐고 그리고 나서 오버서플라이로 넘어가는 공급 과잉으로 넘어가는 전형적인 그 피크아웃의 양상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쇼티지가 심하지 않았어요. 밸런스 수준의 수급 상황이 전개됐고 가격 상승이 크게 동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왔고요. 그런 것들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한국 세라믹 캐퍼시터 월 평균 수출 중량을 비교하는 겁니다. 금액은 가격의 상승과 하락이 같이 가미되어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배제한 중량을 비교해 보면 그때 당시 대비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레벨로 평균 수출 중량이 올라와 있고요. 이런 것들은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자동차나 산업기기양 상대적으로 무거운 캐퍼시터의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과거와는 다른 수요 상황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근거는 일본 업체의 타이유덴이 이번에 실적 가이던스를 상향했는데요. 사실 일본 업체들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가이던스를 공유하는 편이라서 그들의 실적이 실질적으로 가이던스를 상회해야 가이던스를 상향하는 패턴을 보이거든요. 근데 원래 자기네들이 예상했었던 1145억엔이라는 숫자에 미달하는 숫자가 찍혔음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숫자를 기존 대비 상향 조정하는 패턴이 나옵니다. 제가 보기에 최근 한 2, 3년 동안 이런 패턴이 나온 적은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향후 6개월간 수요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MLCC에 대한 피크아웃을 논하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만 간단하게 언급드릴 거고요. LG노텍 저희 최선호주로 말씀드리고 있고 목표 주가 32만 원 제시하는데 패키지 기판 쪽 영업이익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비중 40%를 초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PER 6.6배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희는 LG노텍 조금 주목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내년에 나오는 애플의 뭐 AR이 됐든 VR이 됐든 그런 디바이스에 들어갔을 때도 출시가 됐을 때도 LG노텍이 모듈을 공급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중소형주 중에서는 심텍 가장 선호하고 있고요. 여전히 밸류에이션이 낮습니다. 패키지 기판 대장주인데도 불구하고 내년 기준으로 PER 8.9배로 여전히 밸류에이션 부담 없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FCBG라는 패키지 기판 없이도 고수익을 낸다라는 것들을 증명해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보면 이제까지 진행됐던 밸류에이션 할인 그 요인들도 다 제거했고 부채 비율도 130%로 지금 굉장히 낮아져 있기 때문에 전혀 부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주목해야 되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패키지 기판 업종을 봤을 때 LG노텍과
심텍 두 종목에 집중하시고 그리고 이제 MSCC 같은 경우에는 피크아웃 우려가 있지만 피크아웃 시그널들이 저희가 보기에는 기존과는 다른 패턴이기 때문에 삼성전기도 같이 추천드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